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던 한 어머니,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것, 충격적인 유산과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엄마의 삶 마지막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한 장. 지훈은 38살이었다. 어머니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지훈을 불렀다.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재산이 없으실 텐데 무슨 유언이 있을까 싶었다. 형과 누나도 옆에 앉아 있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다. 어머님이 남기신 통장에 5억 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은 귀를 의심했다. 5억,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형과 누나도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말했다. 정확히 5억 2천만 원입니다. 세 분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지훈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오셨다. 자식들 학비 마련하느라 늘 허리띠를 졸라매셨다. 겨울에는 기름값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셨다.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5억이라는 거액을 모을 수 있었을까?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샵샵. 변호사 사무소를 나온 세 남매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큰형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평생 어디서 이런 돈을 모으셨겠어. 둘째 누나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정말 엄마 통장이 맞나? 변호사가 실수한 게 아닐까?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분명했다. 통장의 명의는 어머니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분명 비밀이 있었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몰래 뭔가를 하셨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이 어디서 나와?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반찬 가게로 5억을 모을 수 있었겠어. 세 남매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미영은 그런 형의 말이 못마땅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웃고 계신 모습, 걱정하시는 모습, 화내시는 모습.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표정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던 것 같았다. 샵샵. 이틀 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오랫동안 살아온 2층 연립주택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켠에는 낡은 장롱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지우는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화장품, 보석함,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앨범을 발견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앨범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사진. 하지만 뒤쪽 페이지에서 지우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어머니는 그와 함께 공원에서, 식당에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다. 혹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훈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날짜였다. 지훈은 앨범을 들고 형과 누나를 불렀다. 이것 좀 봐. 세 사람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누구야?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엄마, 표정 좀 봐.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렇다면 그 5억이라는 돈도 이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샵샵.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모여 앉았다. 식탁 위에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민수가 사진을 툭툭 치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가 우리 몰래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미영이 발끈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는 누구고? 몰라. 하지만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지훈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형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남자에게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가 낯설고 믿기지 않았다. 그럼 그 5억도 이 남자한테서 받은 거 아니야? 민수가 계속 추궁했다. 엄마가 평생 반찬 가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는 정말 너무해.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세 남매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다. 집안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줄 몰랐다다.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의 방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샵샵.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머니의 방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로 했다.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옷장 깊숙한 곳, 침대 밑, 화장대,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던 중 책상 서랍 맨 뒤에서 낡은 고무줄로 묶인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발신인 이름은 이정호였다.
지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우표는 오래된 것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15년 전 것이었다. 지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내용이었다. 정순 누님, 안녕하십니까? 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 달에도 작은 정성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꼭 남겨주고 싶다고 하셨죠. 누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후는 다른 편지들도 펼쳐보았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내드린다는 내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편지는 3개월 전 것이었다. 누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모두 누님께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누님이 늘 걱정하시던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지훈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렇다면 그 5억은 이 이정호라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왜, 어떤 이유로? 지훈은 편지에서 주소를 확인했다. 샵샵. 지훈은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2층 양옥집 앞에서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지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정순 누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께서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셨는지. 이정호 노인은 차를 끓여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내 아버지의 전우였습니다. 군대에서 같이 복무했죠. 지훈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전우라니. 베트남 전쟁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가 매복을 당했어요. 저는 부상을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내 아버지가 저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가 더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이 나중에 병이 되었어. 결국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죠.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죽음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내 어머니는 남편을 대신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내가 평생 고마움에 조금씩 돈을 모아 보내드린 거예요. 노인은 계속 설명했다. 자신이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에게 조금씩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서 결국 받아주셨다고 했다. 샵샵. 이정호 노인은 지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노인이 말했다. 제가 보내드린 돈을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셨죠. 어머니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동네 어려운 집안들을 도왔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는 이웃들을 도왔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렸다. 한 번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노인이 계속 말했다. 그랬더니 내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아이들이 알면 자랑스러워할 테지만 그러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다고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던 것이다. 그 5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건데 어머니는 그것도 나누어 주실 생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병이 악화되셨어. 노인도 눈물을 훔쳤다. 결국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되신 거죠. 그것도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훈은 앨범에서 봤던 사진들에 대해 물어봤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 사진들 말씀이신가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끔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를 했었어요. 물론 순수한 우정으로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을 테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전우와 순수한 우정을 나누며 그가 보내주는 돈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이다. 샵샵.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형과 누나를 불렀다. 이정호 노인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민수와 미영도 점점 믿게 되었다. 특히 지훈이 노인에게서 가져온 어머니의 편지들을 보고 나서는 확신하게 되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누구를 도왔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엄마를 의심해서 미안해. 미영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 있었구나. 지훈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 이제야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남을 도우며 행복해 하셨던 것이다. 엄마는 우리 몰래 영웅이셨구나. 지훈이 중얼거렸다. 세 남매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어머니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영이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김치찌개를 끓였다. 식탁 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어머니가 옆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다. 우리도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지훈이 말했다. 그 5억을 받긴 하지만 일부는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자. 민수와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어머니가 숨겨두셨던 진실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가장 늦게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동은 더욱 크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때로는 가슴을 뜨겁게 울리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감동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드라마 힐링 극장이었습니다.